CDC가 이르면 이번 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수입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지난달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서민아파트에 대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CDC가 이르면 이번 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현재 통용되는 코로나19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 미접종자 격리 권고가 완화되고 6피트 거리 두기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NN이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CDC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격리 권고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채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은 5일간 집에서 격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리 권고는 안 하고 대신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5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여전히 격리해야 합니다. 또 보호조치로서 다른 사람과 최소 6피트 이상 두도록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도 권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더 감염 우려가 있는지 이해를 도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노출된 학생들이 교실에 나오기 위해 받도록 했던 정기적인 코로나 검사 권고도 조만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는 CDC가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산하던 지난해 12월 바이러스에 노출은 됐지만 증상이 없는 미접종 학생들을 등교하도록 하면서 권고했던 상황입니다. 많은 인력과 비용 때문에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CDC의 이 같은 지침 변화는 사실상 많은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등 코로나19에 대한 정서 변화와 함께 높은 면역 수준을 반영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혈액 샘플 검사 결과 미국인의 95%가 코로나19에 걸렸거나 백신 접종을 받아 다시 감염되더라도 심각해질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DC의 권고는 법적인 의무는 아니며 많은 시와 주, 학교에서는 검토는 하되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올해 들어 미국인의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전체 인구 중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8%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직전 최저치인 2016년의 9%에 비해서 1%포인트 더 낮아진 것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작년 초 이후 1년 새 520만 명가량이 의료보험에 신규 가입했고 이 가운데 100만 명가량은 어린이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진료비를 낼 수 있을까 걱정하거나 월세와 처방전값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오늘날 우리는 이 원칙을 실현하는 데 전례 없이 더 가까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보험 수혜층이 늘어난 것은 자신의 임기 초반 채택한 이른바 미국구조계획법에 포함된 개선 덕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미국구조계획법은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의료보장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책 등이 포함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오바마 케어와 우리 정부에서 채택한 미국구조계획법으로 오바마 케어를 발전시킨 덕분에 의료보험 미가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 치적으로 꼽히는 전국민 건강보험법으로 2014년 시행 이후 미국의 의료보험 미가입률이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4월에도 전국민 건강보험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 오바마 전 대통령을 초청해 당시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격이 없는 우애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4일 오후 한국 방문을 마치고 다음 아시아 순방지인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하원 의장으로는 20년 만에 한국을 찾은 낸시 펠로시 의장은 3일 오후 9시 26분쯤 경기 오산 미 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했으며 약 23시간가량 한국에 머무른 뒤 4일 오후 8시 15분쯤 같은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다음 방문지인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4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약 70분간 회담하며
북한 비핵화 및 한미 동맹 관련 논의를 나눴습니다. 김 의장은 회담 후 공동언론 발표에서 양국 의회는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회담 뒤에는 김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등과 함께 오찬을 하고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40분간 진행된 전화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펠로시 하원의장 일행의 방문이 한미 간 대북 억지력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고, 펠로시 의장은 한미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질서를 갖고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후 주한미군 해병대 장병들과의 만남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과 비회원국 연합체인 오펙 플러스가 9월 한 달 소폭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보도에 박준환 기자입니다. 오펙은 어제 비회원국과의 31차 화상회의를 통해 9월 한 달 동안 하루 1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다고 홈페이지에 밝혔습니다. 올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인플레이션이 악화하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 소비국은 산유국의 적극적인 생산 증대를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직접 찾으면서까지 공을 들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사우디를 방문한 이후 첫 증산 논의입니다. 그러나 오펙 홈페이지 성명에 따르면 이번 회의 참가국은 초과 생산 역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 혼선에도 주의 깊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펙과 그 동맹국이 미국 등 주요 생산국의 공급 증대 요청에 따라 생산량을 소량 늘리는 데 합의했지만 상징적인 움직임은 원유 가격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미미한 증산 발표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유가 하락 추세를 강조했습니다. 백악관은 오펙 플러스가 9월까지 불과 10만 배럴의 추가 증산을 발표해 유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데도 현실은 유가와 특히 가솔린 가격이 꾸준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박주단입니다.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수입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반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지난 6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796억 달러로 5월보다 6.2%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3개월 연속 감소세로 지난해 12월 이후 최근 6개월 사이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00억 달러도 하회했습니다. 수출이 1.7% 증가한 2,60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이 무역 적자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수입은 3,40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 5월보다 0.3% 감소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표인 대중국 무역 적자는 5월보다 47억 달러 증가한 36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큰 폭의 무역 적자 감소는 국내 총생산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오늘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6만 건으로 전주보다 6천 건 늘어나 2주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였던 7월 둘째 주 26만 1,000건에 거의 근접한 수치로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와 일치했습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도 4만 8천 건 증가한 14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유통업체 월마트가 직원 200여 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에 돌입했습니다.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월마트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 정리해고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마트 측은 변화하고 있는 소비 환경에 맞춰 구조조정을 진행하게 됐다며 전자상거래, 광고, 공급망과 같은 핵심 분야에서 여전히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원은 지난주 월마트가 높은 식품과 연료비가 고객들의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쳤다고 경고하며 2분기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한 후 나온 것입니다. 월마트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소비자가 찾는 유통업체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발표는 종종 경제 전반의 전조 현상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오면서 기업들의 몸집 줄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투자 플랫폼 로빈후드가 올 들어 두 번째 감원을 발표했고 전자상거래업 쇼피파이도 인력의 10%를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전체 인력의 1%에 해당하는 인력을 정리해고 방침을 밝혔고, 메타는 관리자에게 저성과자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했으며, 트위터는 인재영입팀의 30%를 해고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약 3%의 인력을 줄였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차의 지난달 미국 내 자동차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12만 8,283대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7월 대비 10.8% 줄어든 수치입니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총 6만 5,834대를 판매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0.6% 감소했습니다. 기아차는 작년 7월보다 10.9% 감소한 6만 2,449대를 판매했습니다. 다만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는 올해 월간 판매량 중에선 가장 많은 5,203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최근 인기가 높은 SUV가 각각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현대차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은 14,278대가 팔린 투싼입니다. 이어서 아반떼 12,021대, 산타페 9,532대 순이었습니다. 기아에선 스포티지가 11,985대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친환경차인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4,966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39.8% 증가했으며 하이브리드는 1,114대로 9.7%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지난 1월부터 7월 미국에서의 누적 판매량은 83만 1,158대입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4% 감소했습니다. 현대차는 43만 5,369대로 12.9% 줄었고, 기아는 11.8% 감소한 39만 5,789대를 판매했습니다. 앞으로 재외국민들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정보 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3일부터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외교부의 대표 온라인 영사민원 서비스인 영사민원24와 온라인 아포스티유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공동인증서와 한국 내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카카오, 네이버, 토스,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8가지 민간 간편인증 수단으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간편인증을 활용해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정보증명서, 아포스티유 인증서 등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국 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본인 확인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0일에는 한국 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들도 한국 내 금융계좌만 있으면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24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내년에는 실물 여권정보 기반의 안면인식과 해외 체류 정보를 활용한 재외국민용 비대면 인증수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글로벌 해외여행 수요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을 찾은 미국인 여행객들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CNN은 일본 출입국 재료관리청을 인용, 국경이 개방된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 달간 일본을 찾은 외국인 여행객이 1,500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인은 150명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한국을 찾은 미국인들은 6월 한 달간 55,444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6월 방한 관광객 22만 7,713명 중 미국인은 24.3%로 세계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일본 여행을 외면하는 이유로 일본이 자유여행이 아닌 단체 여행만 허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인들이 통제가 엄격한 일본 대신 한국 여행을 선호하고 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 드라마 중독이 한국 여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봉쇄 조치 해제 추세에 따라 보복 여행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는 관광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보복 여행 급증 현상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동안 억눌려왔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더 이상 코로나19가 여행자가 여행을 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미국인의 여행 심리 회복을 고려해 한국은 미주 시장 방한 관광 재개에 대비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N 뉴스 박준환입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서민아파트에 대한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구축에 나섭니다. 오는 12월에는 수천 명의 서민아파트 주민들이 새롭게 개발된 시스템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 지사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지난 2일 퀸즈 우드사이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아파트 등 공공주택의 탈탄소화 및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 구축을 위해 7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친환경 창문형 열펌프를 설치해 탄소 배출 없이 여름에는 시원한 공기를, 겨울철에는 따뜻한 공기를 아파트 각 유닛에 공급하는 방안으로 첫 프로젝트를 통해 3만 개 이상 유닛에 열펌프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컬주 지사는 서민아파트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친환경 천정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난방과 온수 공급을 위한 난방원 전환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실내 온도를 직접 제어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주지사와 협력해 서민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친환경 냉난방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고 천식과 같은 건강 문제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상원은 어제 찬성 95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비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 지지했습니다. 나토 30개국은 지난달 5일부터 스웨덴과 핀란드 가입 승인 절차 개시에 관한 의정서에 서명해 각 회원국 의회 비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정서는 나토 회의 참석과 심화 정보 접근권을 부여하는데 나토 집단안보체제 핵심인 동맹국이 침공받았을 때 공동방어하도록 하는 나토 헌장 5조가 적용되려면 모든 회원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합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미국으로부터 로보콜 연결을 시도하는 외국 통신사들과 연계된 미국 내 관련 업체들을 단속하고 로보콜 송신의 원천 차단을 목적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신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 검찰은 이를 위해 미 전국 50개 주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소비자법률센터 자료에 따르면 매일 전국적으로 3,300만 회의 로보콜이 해외에서 미국 내로 시도되고 있으며 로보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지난 한 해에만 29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어제 식당과 주점, 양조장 등의 5개 영업 허용 기간을 2024년 11월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는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운영난에 빠진 식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초 업소 주변의 인도, 도로변, 주차장 등에서의 5개 영업을 허용했습니다. 최초 실내 수용 인원의 35%만 허용됐지만 2021년 5월에 인원 제한을 없앴고 이번에 2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머피 주지사는 식당 5개 영업 영구 허용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뉴욕주는 3일 미래를 위한 간호사라고 명명된 장학 프로그램의 신청자 중 약 1,000명을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이들에게 뉴욕 주립대학 또는 시립대학에서 2년제 혹은 4년제 간호사 과정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는 앞으로 5년 동안 뉴욕주의 의료 인력을 20%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연간 소득이 12만 5천 달러 미만인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최대 3천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하고 가정 헬스케어 종사자의 임금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6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도 흐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